근데 다들 부모가 돈이 많아서 가게를 차려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난 그 당시 30대 38살이잖아. 근데 진짜 아무것도 도움 안 받고 내가 맨땅에 헤딩으로 한 거거든요. 훌륭해. 예. 그래서 이제 3층에다 라이브 카페를 차렸는데 그 당시 라이브 카페는 이제 몇 평이었어 거기는? 40평. 오, 적지 않았구나. 적당한 크기, 딱 이쁜 카페. 제가 직접 인테리어 해가지고 제가 이제 미사리나 이런 데 다니면서 고급스러운 카페들 많이 봤잖아요. 그럼 직접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니야? 지금도 사진 있을 거예요. 정말 예쁘게 해놨어요. 음향도 내가 최고로 해놨고.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물을 갔었지만은 7080 해갖고 그렇죠. 손님들 이제 사람들 술 한 잔 먹으면 맞아, 많이들 했지. 노래 그 라이브 카페인데 무대에 올라가서 그렇죠, 옆에서 반주해주고 맞아. 이제 본인들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그게 유행이었었는데 나는 그게 너무 싫어서 절대 그런 손님은 안 받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참여하는 라이브 카페가 아니라 듣는 옛날식 나는 그 고집을 전통을 가져가고 싶은데 카페 노래방 버전이 싫었네. 근데 그게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일단 여기서 돈을 버니까 내가 까먹어도 한 1년은 해보겠다. 근데 2015년도? 그때 했나? 세월호가 언제 있었죠? 14년. 그러면 2015년도 4월달 오픈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음악 매니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또 스피커나 음향도 굉장히 좋은 걸로 해가지고 제가 팝 같은 거 오리지널 팝들 막 틀어주면은 음악 팝 좋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의외로. 나 같은 사람이 갔었어야 되는데. 매니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매니아들 가지고 가게 운영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일반 손님들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일반 손님들은 막 자기가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듣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식상한 거예요. 식상. 그래서 한 1년 그해 12월 달에 저 가게를 내놨더니 바로 팔렸어요. 다행히. 원래 뭐이런 상가들 1층 외에 2층, 3층은 잘 안 팔리거든요. 예. 갔다가면 팔고 나왔더니 거기 뭐가 들어왔어? 단란. 그냥 손님들 노래하게 하시 그랬어. 아니 근데 난 죽어도 싫었어요. 그게. 내 자존심이 허락을 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싫더라고요. 이런저런 뭐 다 거치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해봤잖아요. 가수로서의 뭐 유명 가수가 안 됐을 뿐이지 뭐 잘 나갔었고 음반도 있고 그 다음에 활동 TV도 나가봤고 TV도 나가봤어. 네, TV도 나가봤죠. 그리고 나서 뭐 가수들의 로망이 자기 가게를 이쁘게 차려가지고 하는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해봤잖아요. 더 이상 뭐 다른 일 하고 싶은 뭐 유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부록이 됐구나. 예, 그래가지고 근데 마침 그 가게를 3층 가게를 너무 제가 애착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 참치집이 실장들이 엉망이 된 거예요. 실장들이 손님한테 장난하고 참치 가지고 소문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참치집이. 야, 저 집 사장 뭐 돈 좀 벌어갖고 라이브 좀 차렸다니 뭐 1층을 손님들을 무시하네 어쩌네 저쩌네. 이게 이 동네 장사인데 매출이 완전 그냥 꼰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게 사장이 직접 일을 안 해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과 안 쓰는 거의 차이는 아무리 오토로 돌아가지만 그렇지. 사장이 출근 시간에 와갖고 점검 한번 하고 그렇지.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하고 이게 진짜 크구나. 3층에만 있으니까 가게 매출이 경기 정말 좋을 때인데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근데 위에는 적자는 아닌데 남는 건 없어요. 내가 좋아서 즐기는 것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빨리 털고 어차피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러면은 나도 이제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욕심 다 내려놓고 마침 가게가 또 팔렸으니까 그래서 직접 해야겠다 내가.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실장이 있었거든요. 내가 제일 근데 제가 이상하게 69년 형들하고 뭐가 잘 맞아. 네. 그 실장이 69년생이었어요. 그 실장한테 정말 지금의 참치를 다 배웠죠. 다시 불렀어요. 그 실장을. 실장님 한 3개월 만에 와갖고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눈으로만 보고 배운 게 아니라 서당계가 아니라 직접 내가 이제 칼을 들고 뛰어들은 거야. 칼 들었다니까 이상하네. 칼을 들고 그 실장이 이제 그 실장 스타일 많이 봐왔으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 일하고 계시는 실장님을 다시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인센티브 좀 더 주고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할랍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 있다가 그 실장은 이제 워낙 뭐 유명한 분이라 실력이 있는 분이니까 다른 데도 가시고 내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여기 손 보시면 이거 카메라에 나오려나? 제가 왼손잡이인데 이거. 예. 굳은 살이 예, 옛날에 기타 칠 때는 지금도 여기에 이제 그렇지. 여기가 지문이 여기는 없는데. 다 기타고 예. 여기는 참치 때문이네. 예, 이제 이게 뭐냐면 칼을 보여도 되나요? 예. 카메라에? 이게 이제 뼈를 재단하는 자르는 칼인데 참치가 일반 생선하고 100kg, 200kg씩 나가니까 뼈가 엄청 굵어요. 근데 거기서 껍질도 벗기고 또 얼어 있는 걸 그렇지. 반 얼어 있는 걸 재단을 해야 되니까 칼에 힘이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르다 보면 굳은 살이 다 여기 생겼구나. 밀려요. 밀려가지고 여기가 굳은 그렇지. 살이. 그리고 처음에는 막 어깨도 너무 아프고 안 하던 거 하니까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손이 막 이렇게 막 주먹을 못 쥘 정도로 처음에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은 연습 없이 바로 시작된 거잖아요. 실전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다가 갑자기 훈련도 안 하고 전쟁터에 나간 거나 똑같은 거죠. 거의. 그냥 전쟁에서 손님들은 밀려 들어오는데 내가 그걸 일반 실장들하고 똑같이 그렇지. 그렇다고 내가 가격을 낮춰 받은 게 아니잖아요. 초보라고. 초보지만 가격은 똑같이 받고 그냥 해야 되는데 너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니까 손이 익었어 이제. 아니요. 좀 대범해지더라고요. 한 달 정도 하니까. 한 달은 이제 손에 익히느라고 힘들었고 한 1년 정도는 이제 내가 영업은 오래 했었으니까 큰 부침은 없었는데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몸이 너무 힘들었고 진짜 몸이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막 그 척추 클리닉 그런 데 가갖고 막 엘보가 오고 안 하던 거 하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추억인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참치집은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참치집이 일반 요즘 저 가게 오픈하는 데 보면은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 직장에서는 뭐 부장님으로 계셨지만은 이런 장사는 안 해봤잖아요. 이런 데 와서 드셔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장사해보진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대형 프랜차이즈, 뭐 커피, 치킨, 햄버거, 그렇지. 아무튼 돈 여유는 있어요. 50대가 되니까 40대, 50대가 돼서 퇴직을 하니까 퇴직금도 많이 나오고. 퇴직금도 있고 여유는 있고 집도 있고 그렇게 해서 꼭 보면은 자기가 가진 거 안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중역이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퇴직하고 오면 또 보여줘야 되니까 자기 지인들한테 좀 뭘 보여줘야 되니까. 능력 이외의 평수를 거창하게 오픈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퇴직하고 나서 자기 집 말고 한 2, 3억 정도 돈이 있어요. 2, 3억도 어렵겠지만 한 1, 2억의 돈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 1억 정도만 가지고 가게를 처음에 작게 해야 되는데 너무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2억 원 플러스 대출을 또 2억 원 받아서 너무 무리해서 가게를 오픈해요. 경험도 없으면서. 그러다가 잘 되면 다행인데 자영업자의 대부분 안 되지. 70%는 3년 안에 다 자빠져요. 그렇지. 예. 그러면은 그 평생 퇴직금하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1년 안에 빚만 남고 정말 노년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참치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예. 참치는 다 먹는 거지만 참치는 좀 배워야 돼요. 그렇지, 예. 당연히 우리가 저 배워야지. 삼겹살이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치킨이나 그건 잠깐 센터에 가서 교육 좀 일주일 받으면 보름 정도 받으면 다 하거든요. 근데 참치는 그 해동법과 음식이니까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부터 해서 제일 중요한 참치 해동 관리
그다음에 참치집의 손님들이 니즈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건 경험에서 나오는 거지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조금은 필요해요. 그래서 하겠다고 하는 맘먹은 사람이 있으면 가게 나가서 제가 처음에 배우듯이 참치를 집을 차려놓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장으로 직원 겸 사수로 겸. 초빙을 해서 내가 배웠듯이 욕심내지 말고 참치가 우리 옛날에 그 카스테라 빵 유행할 때 있었잖아요. 대왕. 예. 그거 1년도 안 가가지고 그렇지. 방송 맞고 다 사라졌잖아요. 그때 막 눈물 흘리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유행 타는 업종을 권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 참치라고 하는 건 우리 횟집은 뭐 40년 전에도 있었고 삼겹살집, 순댓국집, 그렇지. 전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먹는 아무리 먹어도 유행 안 질리는, 타는 거. 유행 안 타는 게 참치도 그런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저는 그 업종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참치도. 맞아. 근데 참치는 이제 조금씩 참치라고 하는 게 가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생선이잖아요. 생물. 그러니까 참치는 뭐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참치는 우리나라도 이제 완도나 이쪽에서 양식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이건 해동지인데 이제 해동지라는 게 따로 있어? 해동지. 이 종이가 천연 펄프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어저께 제가 날씨가 이게 참치라고 하는 게 그날 날씨에 따라서 손님들이 유동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사하는데 손님이 몇 팀이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100만 원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해동을 해놨는데 막 엄청 막 밀려 들어와요. 그러면 갑자기 해동해서는 못 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예비가 필요해요. 예비. 그러니까 오늘 내가 100만 원 정도 팔까 생각했으면은 예비로 한 50에서 100 정도는 해동해서 냉동고에 넣어놓는 거죠. 근데 어저께 내가 예상한 만큼만 딱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비가 100만 원어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꺼낸 게 그거예요. 예비. 이걸 또 오늘 써요. 그리고 좀 있다가 또 100만 원어치 팔 걸 생각해서 또 예비를 또 해동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중요하겠네. 오늘만 생각하고 갑자기 손님이 확 밀려 들어올 걸 생각 안 하고 하다가 어버버 하다가 막 급하게 해동하면 참치가 막 엉망이 돼서 그렇지. 나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지역에 따라 틀리고 서울 강남하고 광복하고 틀리고 아니, 뭐 이거 임대 보증금 때문이잖아. 예. 저 인천으로 제가 사는 동네로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보증금이 3천에서 5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기존에 있던 참치집을 인수할 거면 권리금이 요즘 너무 비수기니까 없는 데도 있을 거고. 목 좋은 데인데 목 좋은 데는 또 잘 안 나와요. 예. 기존에 장사 잘 되는데 굳이 그렇지. 팔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튼 내가 새로 인테리어에서 다른 업종이었는데 인수해가지고 싹 쓸어내고 인테리어 다시 하고 하는데 뭐 권리금 그래도 기본 권리금이 보통 3천 정도는 있어요. 그러겠지. 3천에서 5천 거기다가 내가 따로 시설을 해야 되죠. 시설비는 얼마 될까? 시설비는 이 정도. 아까 여기가 테이블이 9개 정도잖아. 예. 이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한 3, 4천? 근데 업자한테 맡기죠. 억대가 들어가요. 그러겠지. 예. 근데 저는 그 당시 오픈했을 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 중고로 사갖고 왔어요. 황학시장 알죠? 알지. 중앙시장. 저기 알지. 무슨 동이죠? 어디야 저기. 거기 가면은 동료 쪽으로 가서 정말 한 오픈하고 6개월 만에 새거 많이 나온다더만. 완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이 물건에는 영혼이 없잖아요. 물론 이런 컵을 중고로 사올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런 냉장고, 뭐 그렇지. 냉동고, 그 다음에 의자, 테이블 깨끗한 거 너무 많아요. 스크래치도 안 난 거. 그렇지. 예, 뭐 어떤 사람들은 야 남이 쓰던 거 망한 가게 거 갖고 와서 무슨 장사라냐 하는데 그건 그런 잘못 생각은 생각. 잘못된 거. 저는 뭐냐면 그냥 물건에는 영혼이 없잖아요. 물건은 물건일 뿐이야. 내가 갖고 와서 새 거 만들어주면 돼. 이 사람들이 오픈할 때 보면은 곧 죽어도 그냥 새 거로 한다고. 근데 그런 데 가면은 정말
뭐 한 5분의 1 가격? 그렇지. 10만 원짜리도 2만 원이지만 사요, 그렇지, 의자를. 맞아. 그런 거 사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실속이 하면은 최고지, 실속이. 1억 들어갈 게 3천이면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게 이제 아, 그런 게 그건 팔아서. 팁이지. 예, 그게 팁이에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로 할 거면은 거기서 원하는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그렇지. 프랜차이즈 하면 문제가 되는 거. 계약 조건에 그게 들어가니까 인테리어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늘 대화는 참치집이니까 참치집은 프랜차이즈가 없어요. 다 개인이에요. 아, 그래. 네, 네. 그래서 누가 하고 싶은 분 계시면은 오세요. 제가 팁을 다 가르쳐 드릴게요. 대신 여기 반경 5km 안에 열지 않기로. 아니 이제 인천에서 열지 않기로. 나의 나와바리는 그렇지, 인천에 그렇지. 인천.